네, 여러분 기다리시던 스포츠 코너입니다. 최동호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그 자기 차로 다니세요?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차로 다닙니다. 차로. 예. 좀 덜 더웠겠네요. 이게 땀이 아, 많이 나서 차를 안 갖고 다니면 진짜 여름에 대중교통 이거 어쩔 수 없이들 많이 타십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뭐 예, 막히고 하니까. 그런데 정말 힘드시고 에, 아무튼 튼튼하게 버티고 이 여름 넘기시기 바랍니다. 힘내시죠. 자, 도쿄올림픽 보이콧 얘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토론과 얘기는 할 수는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그리고 물꼬를 어떻게 터가야 한다고 최평론가는 보고 계세요? 일단은 저는 조금 대바라지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전개될런지 안 봐도 비디오로 그림이 잘 펴지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도쿄올림픽 개막 전까지 이제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가 몇 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긴장을 고조하는 주체는 정치권에서 적절한 일본에 대응하는 카드로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만지작거리면서 적절하게 활용을 할 것이고요. 그러나 도쿄올림픽에 결국엔 참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은 각 뭐라고 할까요? 각 주체별로 각 분야별로 이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국민이 주장하기도 하고 이슈가 되기도 하더라도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거든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진짜 이제 여론이 불붙으니까 정치권에서는 인제 예를 들면 신정근 더불어민주당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가 네.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집권 여당에서 먼저 주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단 전제 조건은 안전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도쿄올림픽 보이콧 거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파장이 커졌고요. 파장이 커지다 보니까 선수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한체육회 쪽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왔죠. 예. 이 스포츠는 정치와 분리가 돼야 된다. 이 올림픽 보이콧 여부는 정치권이 아니라 대한올림픽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멘 소리가 나왔죠. 예. 지금 도쿄올림픽의 안전성 여부 말씀하셨는데 그럼 방사능 위험 그거를 가장 그 많이들 문제죠. 그거죠? 인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자마자 인제 이 도쿄올림픽 보이콧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인제 불거지자마자 이 경제 보복에 대한 반발로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얘기하는 것은 세계의 지지를 얻기도 힘들 뿐더러 우리가 오히려 보이콧했다가 보이콧 당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올 도쿄올림픽 참가 안 하는데 네. 이 경제 보복에 대한 반발을 내걸었다가는 해외 각국에서 이 우리를 지지하는 함께 보이콧하는 나라가 나오기는 힘들겠죠. 우리만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으면 예. 우리가 오히려 보이콧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때문에 예. 이런 몇 가지 여러 나라가 함께 하지 않는 한은 예. 예, 우리만 빠진다면 우리가 보이콧 결과적으로 당하게 그럴 수 되는 있겠죠. 거죠. 네. 더군다나 이제 2032년 이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유치를 위해서 곧바로 활동에 들어갈 텐데 예. 이 경제 보복에 대한 반발로 이 올림픽 보이콧한 나라가 어떻게 또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겠느냐. 이 올림픽 유치에 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방사능 오염이라는 전 세계적인 이런 명분은 뭐 충분히 뭐 공감하고 연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곧바로 경제 반발에 대한 보이콧은 불가하다라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이제는 이 모든 관심의 초점은 이 도쿄올림픽 방사능 오염으로 좀 모아지고 있죠. 이런 와중에 대한체육회는 이제 오는 20일에 이제 도쿄에서 네. 도쿄올림픽 앞두고 이 각국의 선수 단장이 모이는 회의가 열리거든요.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선수들에게 공급하겠다는 문제, 그리고 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이 자신들의 그 홈페이지에 독도를 그 지도에 표기한 문제들을 정식으로 제기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했고 횃불 봉송을 알리는 상황도 뭐 일본 전역이 표시된 그 지도에도 예. 독도를 표시했는데
자기 영예인 예. 것으로 표기를 했고 그래서 뭐 물론 일부러 그랬겠죠. 그거야. 근데 이게 참 분쟁지화하려는 게 일본의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이었고 자세였으니까. 근데 이게 좀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게 예. 이 표상적인 자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난해 2018 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었잖아요. 이때도 예예. 이 독도 문제가 잠시 불거졌었거든요. 왜 불거졌냐면은 우리가 이 남북한이 이 동시입장했잖아요. 예. 동시입장하고 한반도기를 들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한반도기를 자세하게 보시면은 어떤 때는 이 독도가 표기된 적이 있고 어떤 때는 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음. 근데 한반도기에도 없죠, 예, 독도는. 이번에는 표기하지 못했죠. 예예. 왜 표기하지 못했냐고 한다면 일본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IOC나 해외 시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우리 영토인 것은 많으나 해외 입장에서는 이 독도가 분쟁 지역으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IOC의 요구,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는 담지 말아라라고 해서 우리가 표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제기한 게 일본 쪽이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그랬던 일본이 자기네들 내년 도쿄올림픽 한다고 자기네들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표기하는 것은 이거는 좀 너무하죠. 상식 밖의 일이죠. 그렇죠. 억지고 그러니까 호혜적이지 않죠. 외교가 상호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예. 우리에게 평창 올림픽 때 그걸 요구해서 우리가 한반도 기에서 독도를 뺐다면 자기들도 그렇게 하는 게 의당 맞는 건데 지금 한일 관계가 의당 당연히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지금 그나저나 올림픽 호스트 국가로서의 이런 태도는 길게 보아서 자기들에게 마이너스일 텐데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저 저도 인제 그 얘기에 공감하거든요. 이 때문에 아주 그 해외의 국가들이 저항하거나 네. 반항하기 힘든 절대적인 권력이나 힘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끌고 가겠죠. 이제 이런 식의 무례나 이런 식의 일방적인 통행이 하지만 뭐 그런 입장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이 반발이나 이 대학 논리나 사실과 다른 일들을 지적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누적이 돼서 언젠가는 폭발할 거라고 보고요. 대한체육회는 이 독도 표기 문제도 IOC에 항의서한을 1 차로 보냈고 또다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대한체육회의 외교력이 걸린 문제라고도 음. 저는 봅니다. 어쨌거나 도쿄올림픽에 우리 먹을 것, 우리 선수단이나 임원들, 대표단 예. 먹을 거는 우리가 싸가지고 가겠다. 이게 지금 대한체육회 공식 입장이자 발표로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뭐냐면은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져서 이 예. 그 안전성에 대한 확보가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근데 일본도 이렇게 공언까지 했는데 쉽게 물러나지는 않겠죠. 예. 때문에 별다른 안전 조치가 없고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이 검증이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 선수단이 먹을 거리를 가지고 갈 것으로 보이고요. 제 예상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우리뿐만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뭐 그러겠죠. 전 세계에서 다 먹을거리 선수단이 부랴부랴 싸 가지고 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것 자체만으로도 올림픽 역사에 남게 될 겁니다. 예. 그 걔들 정말 이 점은 저도 참 뜻밖이었어요. 예. 일본이 자국 내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그 생산지 표시 생산지 표시를 안 안 한다는 한다는 거? 거. 예. 우리는 하잖아요. 예. 전통시장에 가건 대형마트를 가건 뭐 완도산 가자미, 뭐 제주산 고등어, 예. 뭐 이렇게 서해 태안 굴 이렇게 하는데 얘들은 안 한다는 거야. 깜짝 근데 놀랐어요. 저는 정말 무책임하다고 느껴지는 게 오늘 하나 새로 나온 사진이거든요. 예. 구글에서 위성으로 찍은 위성 사진입니다. 예. 이 후쿠시마에서 그 야구 개막전 열리잖아요. 아 그래요? 예, 후쿠시마에서 일부러 올림픽 야구 예. 개막식을 개막전. 야 개막전을 이 야구 개막전. 그러니까 일부러 야구는 일본에서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예. 일부러 후쿠시마에다 잡은 겁니다. 어. 그리고 열리는 경기장이 후쿠시마에 있는 아즈마 스타디움이거든요. 그 스타디움이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그게 한 67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67km? 근데 예. 그 바로 인근 지역에 네. 위성 사진으로 보면은 바로 옆에 쓰레기 하치장이 있어요. 근데 그 쓰레기 하치장은 무슨 쓰레기냐 하면은
방사능에 오염된 예.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을 야적시켜 예, 놨다 검은 이거죠. 비닐봉지에 싸 가지고 그냥 야적을 해 놓은 거예요, 바로 인근에. 어. 근데 이렇게 무책임한 일을 벌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지만 만약에 예.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선수촌에 공급을 공급한다. 했다가 아. 3 개월, 4 개월 뒤에 음. 소량이라도 방사능에 피폭된 선수촌이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그건 아무도 장담을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너무나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무책임을 떠나서 그렇죠. 무책임이란 말 갖고는 다 예. 해명이 안 될 정도인데 예예.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지금 처사를 지금 일본이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게 아마 못 보셨을 수 있는데 예. 그린피스 수석 연구원이 예. 지금 아베 정권하고 일본 도쿄전력, 우리로 말하면 한전이죠. 도쿄전력에 문제 예예. 많았었죠, 처음에. 한전. 예. 후쿠시마를 관할하고 있는 그 한전 오염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예. 원자로 노심이 용융되고 그쪽 전문 용어로 폭발해 버린 예예. 거니까 멜트다운이라고 그러죠. 녹아내려 예. 버려서 그 원전을 식히는 걸 물로 식히는데 그 물이 다 용 용융된 녹아내린 리액터를 이렇게 닿아서 식힌 거니까 예. 당연히 오염이 방사능에 되죠. 오염되는 거 예. 아니겠어요? 그게 지금 100만 톤이 조금 넘게 쌓여 있는데 예. 그거를 그냥 물로 희석시키려면 최소 17년간 7억 톤이 필요하다. 예. 그런데 일본에 내리는 빗물이나 뭐 그걸 다 받아도 실효이 안 된대요. 안 될 뿐더러 그걸 일본에 내리는 비를 그 어떻게 다 한 곳에 받아서 모을 수 있겠어요. 응? 예. 물론 이제 태풍이나 이럴 때 오면 일본에 물난리가 가끔 나긴 하는데 그러면 뭐든지 휩쓸려 가기 바쁜데 아이고 빨리 이거 잘 모아서 후쿠시마로 가져가서 그 물을 희석시키는 데 써야지. 그럴 정신이 있겠습니까? 근데 아. 그걸 지금 태평양에 어렵 버리면 예. 어떻게 되겠어요? 물 확 해류를 따라서 확산되는 건 당연한데 우리가 일본과 불과 뭐 직선거리로는 몇백 킬로 이내니까 예. 우리가 아주 심각한 타격에 노출될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경고를 했어요. 예.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야구 개막전을 후쿠시마 인근에서 한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네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인제 근데 우스갯소리로 일본 내에서는 반대 여론 그런 거 가지고 시민들이 반대 시위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없습니까?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영향력 있는 하나의 주체 세력으로 이 성장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일본 내에서도 끊임없이 아베의 이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무책임한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나오고는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좀 미미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올림픽에서 이제 개막전에 나가는 거는 일종의 그 영광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개최 국가가 개막전에 나서죠. 그래서 인제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이 야구가 이 후쿠시마 아즈마 스테디움에서 열리다 보니까 모두들 개막전에 나가기를 싫어할 것이다. 근데 이거 추첨을 하잖아요. 그렇죠. 추첨을 하니까 야, 이 모두들이 인제 다른 때가 됐으면 개막전에서 나오기를 바랄 텐데 이번 도쿄에서는 개막전 팀이 안 걸리기를 모두들 원할 거라고 예상하고 예. 일본은 반드시 개막전에 자기들이 나가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상상을 해 보면 좀 이 건강과 이제 생명에 직결된 이 방사능 오염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이제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안 가지고 가는 국가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일본은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먹겠다라고 아베가 주장을 했지만 예.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일본 선수 중에서도 공식적으로는 후쿠시마 산 식자재 먹는다고 해 놓고 몰래 다른 거를 먹는 게 올림픽 도중에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또 언론에 노출되지 않겠느냐. 이런 인제 예상을 해 보기는 참 하죠. 별걸 가지고 다 얘기를 하고 제대로 열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김은주 님께서는 리우 올림픽 때 예. 지키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카. 예. 지카 바이러스로 인해서 선수들 보이콧도 많이 했는데 도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아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있겠죠. 올림픽에서도. 근데 저는 물론 일본이 우리처럼 시민 사회 세력이 정치적 압력을 넣는 커다란 활동을 하는 정도로까지 성장은 못했다고는 다들 그렇게 관측을 하는데 이런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거에는 좀 달라야 된다고
일본의 시민 사회 운동의 역사는 실은 우리보다 훨씬 빠른데, 예. 예, 그런데 그 이후로 정치 세력화하는 데는 좀 실패했고 일정한 한계를 굉장히 좀 독특한 보여놨습니다. 케이스죠. 예. 예. 자, 다음 얘기 잠깐 더 볼까요? 뭐 마무리 투수계에서는 확실한 돌부처다 뭐 이랬는데 원정 도박도 좀 했고 여러 가지로 구설도 올랐던 오승환 선수, 결국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더 이상은 좀 힘 안 통한다 이랬나 보죠. 그래서 삼성으로 돌아온다고요? 예, 이제 삼성과 계약을 했습니다. 예. 지난 6 일에 이제 삼성과 계약을 했고요. 연봉 6억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많이 주는 거예요? 상당히 연봉 많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예. 이 연봉 프로야구 선수들의 연봉은 10 개월이에요. 10달? 그러니까 2 월부터 11 월까지 10 개월. 2달치는 안 줘요? 안 줍니다. 활동을 안 하니까. 아. 예. 그리고 우리가 인제 보통 FA를 얘기를 하잖아요. FA 되기 전까지는 매년 1 년씩 이 계약을 경신하는 그 비정규직 신분이죠. 예. 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요. 만약에 이 연봉이 10억 원이다 하면은 어떻게 인제 이 돈이 지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예. 2 월부터 11 월까지 10 분의 1씩 나눠서 분할로 지급을 똑같이 합니다, 월급 아. 나오듯이. 그러니까 만약에 연봉이 10억 이다. 그럼 10달을 나눠서 그렇죠. 한 달에 1 억씩 주는 거네요, 쉽게 예예. 말해서. 예, 이러씩 주고요. 이제 또 세금 이런 거 다 떼고 거기서. 예. 예.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제 그 7 월에 8 월에 계약을 했으니까 예. 11 월까지 6억 원을 주는 거고요. 이제 날짜 계산해서 주겠죠, 아마. 예, 그렇습니다. 10달에 6억 이니까 8 아닙니다. 월부터면 그 남은 기간 동안 전부 다 6억 입니다. 이게 만약에 1 년으로 잡았으면 12억 이에요. 8 12억 월부터 이죠. 12 월까지를 6 억을 준다고요? 예. 8 월부터 근데 11 월까지요. 이 친구 원정 해 가지고 페널티 받은 게 있어서 게임 못 나가잖아요. 예. 이게 게임을 못 뛰어도 돈을 그럼에도 주니까? 불구하고 이 액수를 주는 겁니다. 삼 그리고 삼성이 그렇게 돈이 많나요? 그러니까 많이 주는 거죠. 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 원정 도박 때문에 2016 년에 72 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거든요. 예예. 자, 그런데 오승환 선수 올해는 뼈 조각 팔꿈치에서 뼈 조각 제거 수술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휴. 어차피 올해는 못 뛰어요. 예. 그런데 인제 많은 분들이 인제 조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징계의 실효가 없다. 음음. 징계가 언제부터 발효가 되냐 하면 삼성 선수라고 계약을 한 순간서부터 72 경기 출장 정지 이 카운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징계가 발효가 돼서. 예. 근데 어차피 올해는 안 뛰기로 했으니 예. 이 삼성과 오승환 선수 입장에서는 빨리 계약하면 계약할수록 또 유리한 거겠죠. 그리고 수술 빨리 해서 어차피 못 뛸 거 그거를 게임 예. 출장 못 하게 하는 페널티로 상쇄 처분해 버리고. 예예. 그래서 인제 아 참. 그 8월 6일 계약을 한 시점이 예. 이 삼성이 102 경기를 한 때였었고요. 마쳤고요. 이제 올 시즌 잔여 경기가 42 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예. 72 경기를 염두에 두면 내년에 30 경기. 실질적으로는 30 경기만 출장하지 못하고 곧바로 한 5 월쯤에 마운드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 일부에서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어요. 이 비판적인 시각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 오승환 선수의 이 징계와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징계는 저는 약간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뼈 조각 제거 수술은 본인이 원했던 건 예측하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일종의 혜택을 보긴 했지만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고요. 하나는 해외에서 뛰다가 이 국내로 복귀하는 선수들을 바라보는 시선인데, 예.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은 대부분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는 고향 팀에 돌아가서 마무리를 하겠다." 음. 근데 이 마무리를 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쪼끔 인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오성환 선수는 지금 콜로라도에서 방출돼 가지고 온 거거든요. 예. 이 방출되기 조치를 당하고 난 뒤에 메이저리그의 다른 팀에서 영입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갈 데 없어서 다시 고국으로 오는, 쉽게 말하면 좀 야박하게 말하면 퇴물에 가까운 선수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아니 뭐 내 돈, 제 돈은 아니지만 퓨처스 리그나 2군에 있는 선수들 얘기 들으니까 참 딱하고 안쓰럽고 그렇던데, 몰라요. 오승환 선수가 아직도 한국에서는 통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당장 투입할 수 있는 선수도 아닌데 적지 않을 돈을 줘가면서 이렇게 모셔가는 거, 좀 저는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네요. 팬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어
환영식까지 열어준다는 거. 그래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그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만 있는 거예요. 돌아온다. 예. 고향팀에서 마무리하겠다는 얘기는 오갈 데 없어서 한국에 복귀하는 게 아니라 예. 은퇴 시점을 그래도 한 2-3년 남겨놓고 충분히 '나는 아직까지는 던질 수 있는데 2-3년 뒤에는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서 예전에 그래도 노련함과 구위가 통할 때 한국에 와서 마무리하는 게 그게 인제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마무리죠. 예. 근데 박찬호 선수도 미국에서 인제 뛰기 힘들어진 상황이 됐을 때 한국에 오면 되는데 일본에 가서 또 뛰었어요. 근데 일본에 가서 뛰고 난 다음에 뛰기 힘든 상황이 되니까 마지막 인제 한국에 와서 선수 생활 마무리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오로지 그 잘했던 박찬호다 아니면 그 명성만 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무조건 보내는 게 이게 맞는 거냐라는 그 비판적인 시각이 지금 있는 거죠. 받아주는 구단이 있으니까 이 선수들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어떻게든 트라이 하는 게 아닌가 싶고, 뭐 제가 특정 구단이 특정 선수를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뭐 할 계제는 못 됩니다만, 이렇기도 하는구나. 삼성이 참 너그럽네요. 삼성이 좀 너그럽게 하지 그나저나 않으면 힘든 상황이에요. 도박이나 네. 음주운전 이런 전력자들은, 우리 지금 김은주 님도 강력한 성토를 하셨는데, 도박이나 음주운전에 무감한 KBO가 너무 싫다. 성실하게 경기를 준비하고 공 하나하나에 청춘을 바치는 선수들은 뭐가 되나, 이러면서 아주 혀를 차셨습니다. 이런 견해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번 보죠, 뭐 얼마나 잘 던지는지. 그래서 삼성이 자기 발등을 찢는지, 아니면 야 6억이 뭐니 아깝다, 야 아직도 싱싱하네, 이럴지. 내년엔 한 12억, 15억 정도 되겠죠. 올해는 절반이 6억이니까. 아이고 머리 아파라.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